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원웨이 천정 카세트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이 원래는 반대로 거꾸로 천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이걸 반대로 바닥에다가 이제 눕혀놨는데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항상 천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반대로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원웨이 이 천정형 속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쭉 분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분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에어컨을 분해를 해서 안에 어떤 부속이 들어있고 그 부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어컨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열 교환이 되어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먼지바지, 먼지 필터라 그러죠. 필터를 이제 탈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돌기가 4개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돌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일단 뒤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먼지 청소만 하려고 하면 이 상태대로 해서 먼지 여기 필터만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오늘은 분해를 할 거니까요. 요거를 뒤쪽을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낸 거는 여기다 두고, 자, 그 다음에 먼지 필터를 이렇게, 먼지 필터 탈착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 소리가 나게끔 뗀 다음에 요 레일이 있어요. 조금 레일이 쭉 당겨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자, 두 번째 먼지 필터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위가 지금 그 본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사가 4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잘 못 떼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떼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가 쪽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좀 올려주면 뒤쪽부터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당겨주면 문제없이 잘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돌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잘 못하면 이게 그냥 망가집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실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해주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철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나사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사 보이시죠? 여기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빼냅니다. 이때는 전동 드라이버가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나사를 4개를 분리를 해도 이 에어컨이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밑에 한번 잠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판넬을 본체에 양쪽에 하나씩 걸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천정을 보고 설치를 할 때 만일에 이게 없다면 두 사람이서 막 잡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먼저 걸고 난 다음에 나사를 박으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낼 때도 이렇게 왼쪽을 잡고 그걸 잡고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이제 빠집니다. 자, 이거 빼내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줄게. 요 PCB 뚜껑을 이렇게 열고, 뚜껑을 열면 나사 2개 풀면 이게 뚜껑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3가닥의 그 커넥터에 꼽는, PCB에 꽂는 이 커넥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3개인 이유가, 자,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3개 보이시나요? 여기에 하나는 이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텍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만일에 리모컨이 없이도 이거를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이제 리모컨 수신부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에어컨을 바람의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선풍기처럼 이게 이제 고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모터가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각도, 이거는 각도라 그러고, 이거는 바람의 방향이지요.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역시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선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분리해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해 줄게. 지금 보시면 여기 드레인판입니다. 드레인판. 자, 드레인판을 하기 전에 잠시 한번 이제 이 에어컨이 천정에 매달려서 거꾸로 있다고 생각하실 때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물이 드레인 응축수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잘못된다든지 이제 잘못하면 또 천정에서 물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판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드레인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에어컨을 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에어컨을 분리를 해내야 될 입장이면 밑에다가 통을 하나 받치고 이거를 이 고무 바킹을 빼서 물을 다 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하면 물벼락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그 휠타 보셨죠? 휠타 요 거리를 장착하는 요 가이드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이제 그 다음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6개를 나사를 빼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휠타 가이드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에어컨이 냉방으로 해서 돌아갈 때 이게 이제 앞에 그 불화가 돌아가면서 이제 맺힌 그 응축수가 튀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루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이 만일에 튀어서 갔다면 다시 이제 정발기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장치를 했는데 요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요거 철거도 실제로는 밑에 나사를 같이 풀고 드레인 바지를 철거하면 같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오늘 어차피 이제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먼저 응축수 비상 가이드부터 한번 철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나사 하나는 전동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뺐다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드라이버로 그렇게 해서 빼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가이드 빼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거 뺐고 그 다음에 드레인 바지의 실제적인 나사는 4개가 붙어 있거든요. 요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만 떼면 이렇게 드레인 바지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드레인 바지 안에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의 그 구배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물이 점차 이 홈통을 타고 여기 보시면 각이 약간 보이시죠? 각이 보입니까? 여기는 좀 없고 점차 짙어지죠. 이렇게 각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거 빼봤던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드레인 바지입니다. 드레인 바지를 찰떡을 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가 나오는데요. 자, 이왕 분리를 한 마당에 이 드레인 쪽에 한번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레인을 보시면 요게 이제 드레인 펌프입니다. 드레인 펌프는 일반 스탠드형에서 들어가는 드레인 펌프하고는 조금 사뭇 달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의 드레인 펌프는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나서 찼다는 신호를 알려주면 아주 고속으로 물을 펌핑 해준 다음에 다시 스톱을 해야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은 냉방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 무조건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퍼주면 되니까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왕 하는 김에 여기 드레인 외부 작업하는 것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드레인 외부로 나가는 이제 펌프에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VC까지 연결해주는 유연 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품인데 하나 뗐다가 또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해야죠. 여기에 들어있는 부속품은
드레인 유연 호스 하나, 그 다음에 외부에 연결되고 나면 보온을 해야 되니까 보온재 하나, 밴드 두 개, 요게 이제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철거를 한 김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는 여기에 드레인 펌프에서 이렇게 이제 고무 호스가 연결된 다음에 25mm PVC가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본드 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빠져요. 그리고 나사를 3개 풀면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이 선을 P12에서 2개를 떼야 되는데요. 저 2개가 있는데 이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220V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신호선입니다. 이를테면 블로트 스위치가 만일에 동작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호를 주어서 P12에서 에어컨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신호선이죠. 자,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철거를 해보면 이걸 거꾸로 한번 보시죠. 거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그 플러트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이 오면 이 플러트 스위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드레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드레인판이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이 와서 요 드레인 펌프 앞으로 오면 물이 퍼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어떤 연료에선가 물이 나가지 않는다. 뭐 드레인 펌프의 고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PVC에서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물이 안 나가니까 브로드에서 점차 뜨겠죠. 그래서 딱 뜨면 요 브로드 신호를 줘서 P12를 신호를 줘서 이 에어컨을 동작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물이 생기면 이것도 낭패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뭐 아래쪽에 그 뭐 중요한 뭐 서류가 있다든지 컴퓨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정을 보면 스코보드가 있고 거기에 또 그 밑에 뭐 페인트 칠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도배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거 다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이 넘기 전에 브루트 스위치가 써서 에러를 발생하게 만들어주고 알려줍니다. CH공사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에 일단 이게 고장이 났든지 밖으로 물이 안 빠지든지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하나 있죠, 센서. 여기 실내 공기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예요. 여기 이제 붙어 있는데,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데, 이제 냉방을 하게 되면 이 센서가 지금 현재의 온도를 감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몇 도를 이제 감지를 하면, 이를테면 만일에 25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실외의 온도가 30도다. 실내 온도가 30도다. 그러면 5도를 낮추고 난 다음에는 이 감지를 해서 이 에어컨을 자동으로, 이거는 돌아갑니다만 실외에서 냉매를 이렇게 줘서 시원하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게 센서예요. 센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전원. 이거는 지금 현재로 냉난방 겸용 원웨이 싱글이에요. 그래서 총 4가닥성이 들어서 접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전원 들어가고, 통신해주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압이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가는 간이 고압이고, 굵은 간이 이제 저압인데, 여기 보시면 분배기가 있어요. 고압이 들어오자마자 분배기가 3분배가 되어 있어요. 저압 역시 마찬가지로 3개의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능률을 좀 많이 향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고압이 들어와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한 바퀴 돌아서 정발을 시키고 나가는 것보다 요게 이제 담당을 하죠. 요 3개 하나, 요 3개 하나, 요 3개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담당을 해가지고 또 저압으로 나가는 것도 3개 해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한 번에 동시에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어를 하려고 하면 센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압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저압 온도 센서가 각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독을 해서 실외기에
인버터 주파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어를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자, 보시면 굉장히 느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벽걸이를 뜯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손보기가 힘드는데 이건 잘 되어 있어요.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면 밑에서 보면요. 사다리 타는 게 좀 불편하지. 그 외에는 굉장히 편안해요. 자, 여기에 이제 팬을 돌려주는 팬 모터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호가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기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누구라도 원리를 알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압,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관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을 하고 드레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죠. 자, 드레인을 한번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인 밴드를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이제 드레인 밴드를 하나 채우고, 여기는 본드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여기 15mm니까요. 여기에 밴드를 잠그고 필요한 만큼 올려서 이렇게, 여기 반대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요 드레인 펌프에서 물을 보내주면 요까지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배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부속품으로 나오는 게 700mm짜리하고 500mm짜리 두 종류가 나옵니다. 700mm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대가 이제 설치가 쭉쭉 되면 실제로 구배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100분의 1, 50분의 1 이 정도 이제 구배를 잡는데, 그 구배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될 게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걸 두께를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래 책상에 기스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물 좀 깔아놨고, 지금 이거 딱 보시면 130mm 딱 정확하게 나와요. 130mm. 물론 이제 그릴이 닫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릴은 밖으로 돌출되니까 특별하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130mm 나오니까 웬만한 집에는 이게 다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15층 아래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거기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도와줘야 되고, 15층 이상은 이제 스프링쿨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쿨러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필요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이걸 이제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인테리어가 좀 도와주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 아니라서 물론 가능은 하지요. 다 구멍 뚫고 인테리어 불러서 다 하면 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지요. 휘레기실도 마땅치 않고 전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미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게 설계가 되면 좋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지금까지 두서없이 조금 원웨이를 분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포웨이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포웨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이와 이제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이거를 실제로는 정발기라고 불러야 될지 엄죽기라고 불러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할 때는 노력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냉방일 때는 정발기가 되고, 냉방일 때는 난방일 때는 엄죽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냉난방 겸용이니까요. 웬만한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다 냉난방 겸용이니까요. 자,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중에 원웨이를 하나 이제 분해를 해봤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